이거는 이 가방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하지만 구입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롤러코스터 안전바 느낌으로 두껍습니다. 이 가방은 제 기준에 바로 탈락입니다. 결국 두 개 다 샀습니다. 네, 미니멀 리몽 및 미니멀리스트 여행작가 박작가입니다. 오랜만에 물건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간 물건 소개 컨텐츠 많이 기다리셨죠? 요청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가방을 소개하고 이어서 몇 개를 더 준비하려고 하니 지금 영상과 더불어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두 갈씩 좋아하시죠? 결론부터 말합니다. 이 가방 마음에 듭니다. 물건 고르는 기준이 까다로운 제가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하지만 구입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가방은 에이블 캐리 맥스 EDC라고 하고요. 에이블 캐리는 홍콩에서 만든 회사입니다. 참고로 저는 홍콩이 만든 아웃도어 브랜드는 믿고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편인데요. 홍콩이 태생적으로 아웃도어가 발달하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자연이 많지 않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홍콩에서 만든 브랜드가 물건 하나하나를 되게 오밀조밀 세심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웃도어 브랜드 중 홍콩에서 뭘 만들었다 라는 정보를 접하면 저는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편입니다. 제가 구입한 건 에이블 캐리 맥스 EDC 26리터고요. 이 회사에서 만든 가방이 사이즈가 다양해요. 제가 26리터를 고른 이유는 가방에 30리터가 넘어가면 간편하게 휴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노트북만 넣어서 카페를 간다고 하더라도 30리터 가방을 메고 가면 좀 거추장스럽거든요. 존재감도 크고요. 그리고 30리터가 넘으면 넣을 짐도 늘어날 것 같아서 짐을 적당량으로 통제하기 위해 30리터 이하의 가방을 골랐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여행하고 이동하고 출장 가는 이런 생활을 보내는 데 있어서는 30리터가 넘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열흘 이상 출장 갈 때도 이거 하나면 충분했고요. 길게는 한 달 넘게 외국에 가 있기로 했는데 이 가방 하나로 지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에이블 캐리 맥스 EDC는 이미 나온 지 1년이 넘은 제품입니다. 이 회사의 첫 제품은 아니고요. 여러 가방을 내면서 많이 진화해서 만들어진 가방이에요. 실물은 일본에서 처음 봤고요. 일본에서도 인기가 꽤 좋습니다. 길에서도 가끔 보일 정도예요. 그렇다고 뭐 대중적인 인지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저 같은 미니멀리스트나 촬영하는 사람들,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 들여다봤을 법한 제품이죠. 가방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견고합니다. 특히 견고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가방 상단에 달려있는 손잡이 끈인데요. 손으로 잡았을 때도 튼튼한 느낌이 전달이 되는데 눈으로 봐도 박음질이 굉장히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구리 쪽에도 손잡이가 있고요. 가장 앞에 수납하는 부분에는 당장 꺼내야 할 것들, 자주 사용하는 작은 물건들 넣기 좋고요. 이 안에도 주머니가 또 하나 있습니다. 메인 수납을 보면은 상단 하나, 중간 수납 부분은 망사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세면도구 또는 수건 같은 거 넣으면 적합할 것 같고요. 신축성 있는 수납 부분, 여기에 다른 물건과 분리해서 수납하고 싶은 게 있으면 넣으면 되는데 저는 우비를 넣어놔요. 그리고 옆에 길게 수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우산을 넣어놔요. 물통 수납하는 곳 반대쪽에도 수납 가능한 공간이 있고요. 공간이 꽤 깊어요. 어깨끈 위에 가려진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권이나 카드를 넣습니다. 가방끈 위에 카드 넣는 공간이 또 있어요. 저는 이 공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공간이 카드류를 넣어서 고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깨끈 장력에 의해서 카드류가 버티는 느낌이거든요.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등판에 캐리어 손잡이에 이 가방을 통과시켜서 고정할 수 있는 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몇 번 써봤는데 좋진 않아요. 끈 폭이 얇아서 캐리어 손잡이에서 놉니다. 가방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언제 봐도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로고 주장이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많은 가방들이 상표를 지나칠 정도로 내세우는 경향이 있잖아요. 에이블 캐리는 상표를 노골적으로 어필하지 않습니다. 소극적으로 가방끈에 적혀 있는데 이것도 자세히 봐야만 보여요. 일본에서는 에이블 캐리 맥스 EDC를 무중력 가방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들어보면 절대 가벼운 무게가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었을 때도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물건을 가득 넣어서 이거를 매도 느낌상 그렇게 무게가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무중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 느낌을 가능케 하는 게 A 프레임이라고 해서요. 알파벳 A 모양의 구조가 있죠? 이 부분이 가방 전체의 무게를 분산시킨다는 겁니다. 저 A 프레임 구조 때문에 가방을 맸을 때 무게가 그렇게 안 느껴진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과장인 줄 알았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매봤잖아요. 100%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제가 출장 가거나 여행 갈 때 넣는 물건 항상 고정돼 있어요.
똑같은 물건을 넣고 다른 가방을 맸는데 가방 무게가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깨 부담이 줄어든 느낌입니다. 특히 장시간 맸을 때의 차이가 확 났는데요. 맥스 EDC는 피로도가 정말 낮았어요. 그렇다고 아주 막 드라마틱하게 무게가 안 느껴지는 건 아닌데 아예 없던 말을 만들어낸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정도. 근데 제가 이걸 맸을 때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진다라고 느낀 거는 A-프레임 구조 때문인 게 아니라 두꺼운 가방 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가방 어깨끈이 정말 무식하게 미련하게 두껍습니다. 가방 어깨끈을 이렇게까지 두껍게 만들 일인가 싶어요. 과장 조금 보태면 거의 뭐 롤러코스터 안전바 느낌으로 두껍습니다. 제가 가벼운 가방을 썼을 때 느꼈던 애로사항 중 하나가 가방을 멜 때 줄이 꼬이는 현상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가방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꼬이나? 회복력이 있어요. 이게 꼬였다는 걸 내가 모르고 멜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가방을 대만에서 샀는데 하나로 한 45만 원 정도 줬어요. 틀린 정보를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한국에서 구하는 거는 직구로만 가능하고요. 아직은 한국에서 인지도가 없어서 중고 매물로 구하기도 좀 어려울 겁니다. 매장 가서 실제로 보고 만져보고 사려면은 현재로서는 가장 가까운 곳인 일본이나 대만, 홍콩을 가야 돼요. 에이블캐리 맥스 EDC는 두 가지 원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바지보다 강도가 높다고 알려진 립스탑이 있고요. 제가 고른 건 엑스팩 원단인데 둘 다 실물을 보고 만져보고 엑스팩을 고른 거거든요. 저는 엑스팩을 골랐지만 사실 가방을 립스탑을 사는 게 맞아요. 립스탑 원단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가방을 훨씬 오래 쓸 겁니다. 그럼에도 제가 엑스팩을 고른 이유는 엑스팩이 단순히 멋있어서. 립스탑은 좀 책가방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가방을 구입하려고 고려하던 시기에 사실 고려 대상이 하나 더 있었어요. 에버굿즈라는 미국 브랜드 가방입니다. 이거는 에이블캐리보다 구하기가 더 어렵고요. 더 비쌉니다. 저는 이 두 개가 관심이 딱 있었는데 마침 실물을 동시에 볼 기회가 있었고요. 둘 다 만져보고 착용도 해보고 꼼꼼하게 스펙 따져가면서 결국에는 에이블캐리 맥스 EDC를 골랐는데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가방을 살 때 문제점이 내가 착용을 하면서 실생활에서 어떤 느낌인지 알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대략적인 스펙 보고 디자인 보고 감으로 사는 거이지 않습니까? 저는 유목민으로서 가방이라는 게 제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두 개 다 샀습니다. 이미 봐서 아시겠지만 제 수중에 남은 건 에이블캐리 맥스 EDC죠. 에버굿즈랑 에이블캐리랑 가방 크기는 비슷했는데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에이블캐리는 지퍼 부분이 도난 방지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반면 에버굿즈는 그렇지 않았고요. 가슴끈 끈 부분이 고정되지 않고요. 어깨끈이 좀 지나치게 팔랑팔랑 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끈이 너무 길어요. 에이블캐리는 팔랑거리는 가방끈 밑을 고정할 수 있는 고무가 아예 처음부터 일체화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에버굿즈의 디테일이 아쉬운 부분이 드러나고요. 사실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이 가방도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사서 받아볼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두고 봐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직구로 사신다고 하면 저는 절대 이 가격 주고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가방 디자인도 좋고 수납도 좋고 가방 옆에 물통 넣는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엄청 큰 걸림돌이에요. 그리고 에이블캐리 맥스 EDC와 착용감을 비교했을 때 에이블캐리 맥스 EDC가 더 좋았습니다. 제가 가방을 고르는 기준에는 몇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1kg가 넘지 않아야 한다. 이 가방은 제 기준에 바로 탈락입니다. 1.5kg나 되거든요. 그럼에도 산 이유는 다음 이유들에 나옵니다. 두 번째, 노트북 넣는 공간이 따로 있어야 한다. 전에 쓰던 가방은 무게가 가벼운 대신 노트북 넣는 공간이 없어서 노트북 케이스를 따로 사야 했고요. 그것 때문에 공항에서 짐 검사 받을 때 가방 열어서 노트북 케이스 따로 꺼내서 짐 검사 기계 통과시키고 다시 가방에 넣는 이 번거로운 수고를 겪어야 했거든요. 이게 참 힘들어요. 이 과정이. 뒤에서 사람 기다리지, 어떤 나라는 또 빼지 말라 그러지, 다음에 가방을 사면은 꼭 타입 없이 노트북 넣는 공간이 따로 있는 노트북만의 공간이 존재하는 가방을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방의 메인만 열어서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완전히 별도로 분리된 공간이요. 참고로 오랫동안 잘 쓰던 마타도르 가방 28리터짜리 가방이었는데요. 그걸 더 이상 안 쓰게 된 이유는 노트북 수납 부분이 없어서 겪었던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몇 년 쓰다 보니 가방이 굉장히 더러워졌습니다. 이게 가방과 다른 사물이 부딪히면서 생긴 흠집들이라서 빤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물병 수납하는 부분도 구멍이 났고요. 가방 내 수납 부분이 찢어지기도 했고
가방 내 방수 코팅이 벗겨지는 박리 현상이 좀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손으로 만지면 끈적끈적거리고 문제는 이 끈적거림이 물건에 묻어난다는 거였어요. 뭐 돈을 들여서 다시 방수 코팅을 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분명히 이 상태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가방을 처분하고 에이블캐리 맥스 EDC를 산 겁니다. 전에 쓰던 가방이 또 불만족스러웠던 부분 중 하나가 빈 상태로 가방을 매면 진짜 초라해 보여요. 당연히 가방은 독립적으로 서지 않습니다. 에이블캐리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형태를 유지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방이 독립적으로 서진 않아요. 무거운 물건을 하중에 아주 완벽하게 넣지 않으면 독립적으로 서지 않습니다. 넘어져요. 내가 가방을 만든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인가? 자, 제가 이 가방을 고른 세 번째 이유는 배낭처럼 보이지 않아야 한다. 인솔자로 출장 갈 때, 다른 업무로 미팅 갈 때 계속 가방을 휴대해야 하는데 가방이 너무 배낭처럼 보이면 대화 중에 주제가 가방으로 한번 넘어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디 가세요? 여행 가세요? 라든지 그런 말을 그다지 안 듣고 싶어서 일할 때도 사용하기 무난한 가방 디자인을 골랐습니다. 159cm가 착용했을 때는 이런 모습이고요. 169cm인 제가 착용했을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가방을 고른 네 번째 이유, 지퍼가 정말 부드럽게 잘 열립니다. 지퍼를 열 때 스트레스가 전혀 없고요. 지퍼에 천이 씹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 가방이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고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지퍼를 열 때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가방을 고른 이유 다섯 번째,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노트북을 넣는 공간이 따로 존재하고 노트북이 매우 깊게 들어갑니다. 참고로 노트북은 맥북 에어 15인치고요. 가방 안에 노트북을 넣으면 위에 공간이 남거든요. 그 공간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노트북 위치를 간섭하지 않으면서 수납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고요. 다른 부분도 지퍼가 상당히 부드럽게 잘 열리는데 이 부분도 정말 부드럽게 지퍼가 열립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넣으면 충전기라든지 다른 기타 부품들을 넣어야 하잖아요. 내부에서도 공간이 나눠져 있어서 물건끼리 뒤섞이지 않게 넣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은 정말 훌륭해요. 노트북만 따로 수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덕분에 비행기 타고 출장 다닐 때 짐 검사할 때 노트북을 꺼내는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 이게 겉에서 보면 굉장히 매끈해요. 물통을 넣는 수납 공간이 따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있습니다. 가방 옆에 물통 수납하는 부분이 있는데 1리터 보온병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물통 수납하는 부분은 가방 밖에 별도로 달린 게 아니라 가방 내부와 맞닿아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내부 수납 공간을 희생하고 넣는 겁니다. 물통이나 보온병을 안으로 밀어넣고 지퍼를 닫는 방식이라서 미니멀한 디자인은 유지가 되지만 내부에 물건이 가득할 경우에는 넣을 수가 없어요. 앞 지퍼도 마찬가지예요. 내부에 물건이 많으면 이 공간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공간 분할을 보고 생각보다 물건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예상에 물건을 넣다 보면은 안 들어가서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냥 딱 적당량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장점을 하나 더 하자면 에이블캐리 맥스 EDC는 일단 물건이 들어가면 버팁니다. 가방이 버텨요. 못 버티는 가방들은 봉제선 벌어지고 막 비명을 지르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 가방은 그런 게 거의 안 느껴져요. 물건을 다 꽉 잡고 견고하게 버티는 느낌입니다. 튼튼해요, 아주. 두 번째 단점은 허리벨트가 없습니다. 이게 옵션으로 있어서 내가 안 쓰는 거랑 아예 없는 거랑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움직임이 많을 때 허리벨트가 있으면 확실히 고정력이 좋거든요. 추가 요금으로도 따로 구매해서 부착할 수 없다는 거는 좀 아쉽다. 세 번째 단점, 이거는 이 가방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가슴끈 벨트 부위의 클립이 자석으로 체결되는 방식인데요. 이게 지멋대로 붙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완전히 맛이 가는 부분이 뭐냐, 가방을 들어서 매려고 할 때 가방 끈끼리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클립을 떼어내고 다시 가방을 매야 돼요. 아직도 적응이 안 되고 이 가방을 내쳐야겠다라고 심각하게 고민했던 게 의자 등받이가 작을 시에 가방 어깨끈이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어서 가슴끈으로 가방을 의자에 딱 고정하거든요. 등받이에 몸을 기대는 순간 자석이 풀리면서 가방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수십 번 있었어요. 이게 학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완전히 인지가 돼서 같은 일을 반복하진 않는데 저의 건의가 이 가방 회사에 들어갔으면 싶을 정도로 이거는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네 번째 단점,
빨면 잘 안 마릅니다. 근데 이건 좀 단점이라고 말하긴 그런 게 모든 가방이 잘 안 마르잖아요. 반대로 잘 마르는 가방이 있나? 제가 사실 가방을 굉장히 자주 빨거든요. 왜 가방을 자주 빨냐면 저는 가방을 바닥에 못 두는 성격이에요. 가방 바닥과 신발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집에 방문할 때는 가방을 바닥에 둬도 되는지 물어보고 놔둡니다. 최근 일본 미니멀리스트를 취재 갔을 때 다 첫 만남에 집을 들어간 거잖아요. 당연히 가방을 둬도 되냐고 물어보고 들어갔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이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이 가방은 최소 한 달 사이 단 한 번도 밖에서 신발 신는 환경에서 바닥에 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발로 있는 이 공간에 바닥에 둘 수 있는 거예요. 가방에 든 게 많아서 어깨가 피로해져서 바닥에 두고 싶어지면 어떡하느냐? 그럴 때를 위해서 카라비너, 제가 요즘 애용하는 티타늄 카라비너인데 이거를 사용해서 가방을 공중에 띄웁니다. 마지막 단점, 가격이 비싸다. 가격이 40만 원대이기 때문에 솔직히 비쌉니다. 홍콩 가서 산다고 해서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아요. 사용하다 보면 납득이 되는 가격이긴 해요. 값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마무리. 이 영상을 보시고 가방에 관심이 생겨서 어떻게든 구입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홍콩이나 대만, 일본에 갈 일이 있을 때 가는 김에 구입하실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직구로 구입하면 더 웃돈을 주셔야 되고 가격도 비싼데다 배송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꼭 구입할 수 있을 거라는 장담도 할 수 없습니다. 물량이 항상 부족한 느낌이에요. 사실 이러한 이유를 떠나서 저는 그 어떤 물건 구입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집에 가방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 가방이 멀쩡하다면 이어서 계속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 없던 소비 욕구가 생겼다면 각자 살아온 지혜로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나라 리뷰 찾아보면 평균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인데 내돈내산 리뷰는 많지 않아서 6개월간 직접 사용해보고 솔직히 만들어본 영상이었습니다. 미니멀하기.